후보자께서는 2018년 사건에서 3억의 불기소 처분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회 청문회장 화면에 검사와 로비스트의 대화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인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발로 찬 그 장모가 이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40년간 몰래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이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주마.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몰락과 재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한정식집 2층 파티룸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준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과 법조계 동료들이 자리를 채웠고 장모 박정아와 딸 박수연, 박정아의 오랜 동지 정재호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장모님과 아내에게도 감사하죠. 변변찮은 집안에서 시집온 아내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건 저니까요. 정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재호가 정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법대생이었던 민준을 도와주었던 지난 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법시험 준비 비용도 검사 승진 과정의 모든 뒷배도 박정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 나대지 말고 좀 조용히 지내세요. 부동산 중개업이나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자주 나타나면 곤란하니까요. 정아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를 돕느라고 도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돈댁 친척들과 수연, 정재호가 보는 앞에서 민준이 정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장모님이 뭘 해줬다고. 정아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다시 발로 정아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정아가 옆의자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자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재호가 냉정한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하며 쓰러진 정아를 부축했습니다. 민준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장모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꾸 헛소리를 하시네요. 민준이 급히 자리를 떠나며 수연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보자. 정아가 정재호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저 녀석한테 이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나. 정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진작 그러셨어야죠. 저놈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정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괜찮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정아는 혼자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아온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아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던 법대생 5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대법관, 검사장,
국회의원, 변호사, 법조계 고위 관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정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주마.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검찰청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보님, 이번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여당이 다수당이니 무난히 통과되실 겁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준비하자.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 시각 정재호는 자신의 인터넷 기업 본사 회장실에서 야당 국회의원 강민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가 두꺼운 봉투를 강민석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석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USB와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청문회에서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 회장님은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정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누이 같은 분이 지난 40년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놈은 감사하기는커녕 배신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참교육 차원원입니다. 같은 시각 정아는 명동의 오래된 한옥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장학금을 지원했던 법조인들을 한 명씩 불러 모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대법관 후보였던 이정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박민영, 법무부 차관 최기철 등 12명이 한옥에 모였습니다. 정아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등록금 한 푼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던 그때 익명의 장학금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12명의 법조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아가 민준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위입니다. 여러분처럼 내가 40년간 뒷바라지했지만 이 사람은 날 발로 차고 모욕했습니다. 정아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갚을 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길 바랍니다. 12명의 법조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정훈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누구신지 몰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다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1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준의 집에서는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민재와 딸 민서가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됐을까?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맛이란 걸 알게 되니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되는 것 같구나.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걱정 마. 일주일 후 민준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문회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아와 정재호 그리고 12명의 법조인들은 이미 민준의 모든 비리 증거를 강민석 의원과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한 뒤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본회의장은 수백 명의 기자단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중계 카메라 10여 대가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반 30분간은
여당 의원들의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준비된 답변으로 무난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당 후보들에게 인정사정 없기로 소문난 야당 간사 강민석 의원의 질문 차례가 되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8년 대건건설 사건을 담당하셨는데 당시 주범의 혐의를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석이 손을 들어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준이 호텔 커피숍에서 로비스트와 만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법리검토 차원의 만남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장의 대형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억이면 불기소 처분은 가능합니다. 방청석과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가 연루된 7건의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정황, 증거를 없앤 지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의 동영상과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계속 속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장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아는 자택 거실에서 정재호, 이정훈, 박민영과 함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스크린 속 민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거지. 그 시각 수연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학생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재와 민서 또한 각자의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 또한 모두 민준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을 즉각 철회합니다. 민준이 국회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무수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민준은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두 아이들과 함께 큰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수연이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그리고 TV에서 폭로된 당신의 이중 얼굴들, 이제 다 끝이야. 수연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청문회 파문 3일 후 민준은 검찰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과거 민준에게 밉보였던 검사들과 변호사들까지 가세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준 검사님 맞으시죠? 저는 이재석입니다. 10년 전 기억하십니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이제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차례요. 재조사 요청을 법원에 넣었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소주 2병을 들고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봤자 당신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정하지만 낡은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 정민우입니다. 저도 한때 당신처럼 모든 걸 잃고 이 다리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민우가 민준을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억울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야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국밥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놈을 도우려는 거요? 민우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이 당신을 도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당신은 아직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아 여사님입니다. 민준이 충격을 받아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장모님이요? 장모님이 당신을. 그럼 장모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민우가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오십시오.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국밥은 다 드시고 가세요. 다음 날 민준은 명함에 적힌 명동의 오래된 한옥을 찾아갔습니다. 정아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마. 민준이 처음으로 장모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아가 민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40년간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정아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준의 학비, 생활비, 사법시험 학원비, 검사 임용 로비 비용, 승진 과정의 뒷배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도움이 장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정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1997년 IMF 때 환전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가난한 법대생들을 몰래 도와 장학금을 줬지. 너는 그 중 한 명이었고. 정아가 명단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49명은 지금 대법관, 검사장, 국회의원, 고위 관료가 되어 있다. 민준이 명단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선배님, 은인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승진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 모두 장모님 때문에.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나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서 너를 도운 거야. 정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내가 검찰총장이 되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저 가난한 법대생이 좋은 검사가 되어 정의롭게 살기를 바랐지. 정아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권력을 얻고 교만해져서 은혜를 잊었고 날 발로 찼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정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아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내 잘못을 바로잡는 거야. 정아가 문을 열어 민우를 불러들였습니다. 민우가 서재로 들어와 민준과 정아 앞에 앉았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이재석 씨를 만나서 사과하고 당시 조작된 증거를 모두 밝혀내라. 그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민우의 사무실에서 함께 이재석 사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짓밟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참회입니다. 3개월간의 치밀한 재조사 끝에 민준과 민우는 이재석 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정아의 옛 제자였던 덕분에 신속하게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 재판정에서 민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시 검사로서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이재석 씨를 사기범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재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재석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이 법원 복도에서 이재석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당신 같은 분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이재석이 한참을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재석 무죄 판결 이후 민준의 진심 어린 참회는 여론의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민우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과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정아는 이런 민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와 수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를 혼자 키우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어. 하지만 그 돈으로 너와 민준이 그리고 많은 가난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단다. 수연이 어머니를 포옹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아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어.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민준은 6개월간 공익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다룬 사건들 중 억울한 피해자 7명을 찾아내 모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중 5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친정집 거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정아가 급히 수연을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희귀신경계 질환 초기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아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녀도 외동딸의 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의 병 소식을 들은 민준이 민우의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제 잘못 때문에. 민우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자책할 시간에 아내 곁으로 가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아가 병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민준이 정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수연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병실 안에서 수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도 민준이를 보고 싶어요. 정아가 한숨을 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료진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문의와 협진이 필요하며 치료비가 최소 5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정아가 즉시 말했습니다. 돈은 문제 없으니 최선을 다해달라. 민준이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모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제 남은 재산과 아파트를 처분하겠습니다. 정아가 처음으로 사위의 진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함께하자. 우리 모두 수연이를 위해 힘을 합치는 거야. 수연의 치료를 위해 정아, 민준, 정재호, 민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재호가 말했습니다. 제 인맥을 동원해 미국 전문의를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네트워크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민준이 통장을 꺼내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아파트와 차량, 그리고 예금을 모두 처분해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정아가 통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받겠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재석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이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석이 정아에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무죄 판결받은 후 받은 국가배상금이 3억입니다. 이 중 1억을 수연 씨 치료비로 쓰십시오. 민준 씨가 저를 구해줬으니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정아가 깊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의가 수연의 상태를 정밀 진단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어 다행입니다. 6개월간 집중 치료하면 90% 이상 회복 가능합니다. 정아와 민준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 수연의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우의 사무실로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재와 민서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두 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빠, 남편이 되겠다. 민재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변하신 거 알아요. 우리 믿어요. 3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수연의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수연이 혼자 걷기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엄마, 여보,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정아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강하지. 치료 과정에서 민준과 수연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한 걸 알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준이 수연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모님과 당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아는 수연의 회복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동의 오래된 자산을 모두 정리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호가 옆에서 도우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홀가분해지시겠네요. 6개월 후 수연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정아, 민준, 민재, 민서, 정재호, 민우, 이재석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퇴원 일주일 후 민주는 민우와 함께 희망법률구조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이재석이 이사장으로 정아가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과거에 짓밟았던 분들께 속죄하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아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구나. 1년 후 희망법률구조센터는 연간 500건 이상의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 최고의 공익법률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는 센터 대표로서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명동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희망법률구조센터를 방문해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목요일의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수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대학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 정아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민재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멋있어졌어요. 저도 로스쿨에 진학해서 아빠처럼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아가 두 손주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정재호는 자신의 인터넷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정아와 함께 매주 등산을 다니고 전국의 법률구조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후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할 일을 하는 거지. 민우는 희망법률구조센터의 부센터장으로 민준과 함께 일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올해의 공익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구해주신 은인 박정아 여사님 덕분입니다. 이재석은 국가배상금으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희망법률구조센터와 협력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출소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민준과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아의 76번째 생일에 온 가족과 친구들이 정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가족들 앞에서 정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정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변한 것을 보는 게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그날 저녁 정아는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었던 과거,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텼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모두를 용서하고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지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요. 수연이 뒤에서 어머니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아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단다. 두 모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감추어진 곳에서 피어나고 진정한 참회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만 사랑은 사람을 되돌립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하지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거나 남기고 싶은 의견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을 만들 때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